네, 해보겠습니다. 시험 어땠어요? 어려웠죠? 네,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일단 지금 이 시간은요, 한 30분 동안 우리가 6월이 어땠고, 만약에 지금 되게 뉴스 기사만 봐도 어렵다는 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게 왜 어려운지, 그리고 어려운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 순서대로 한번 진행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순서는 6월 모의고사의 어떤 개념, 이게 뭔지. 자, 6월 모의고사는 누가 내는 거예요? 평가원이죠. 그렇죠? 평가원은 뭐 만드는 사람입니까? 수능이죠. 그렇죠? 수능을 만드는 사람들이 처음 만드는 시험이 바로 6월이에요. 그래서 6월은 가장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가 첫 번째 평가원 시험이라고 한 거고, 두 번째는 간접연계 표본이라고 했는데, 직접 연계라는 게 있고 간접 연계가 있어요. 직접 연계는요, 우리가 봤던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제 그건 없어졌어요. 간접 연계는요, 우리가 EBS를 통해서 봤던 단어 있죠. 단어만 나오는 거예요. 주제는 아예 달라요. 단어만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실제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6월 평가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수능에 가장 근접한 시험. 지금 이번 보시면 유형이 변화가 없었죠. 뭐와 변화가 없었어요? 수능과 변화가 없었어요. 작년 수능과요. 그래서 가장 수능과 유형이나 뭐 난이도나 뭐 문제 스타일이나 지문이나 가장 흡사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뭐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잘 못 봤다 하더라도 이걸 잘 분석해서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시험의 결과는 되게 어려웠어요. 왜 어려운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전반적인 느낌이 다 어려웠어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수능을 풀면서 전통적으로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빈칸. 자, 상대평가가 절대평가 되면서 또 어려워진 게 바로 이제 순서랑 삽입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유형이요, 다 어렵게 나왔어요. 이번에. 원래 과거에는 뭐 신유형 나올 때는 신유형이 살짝 더 어려웠다가 어법도 한 게 어렵게 됐다가 뭐 어휘도 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대표적으로 가장 이 세 가지 유형이 가장 어렵게 나왔어요. 자,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자, 오답률을 볼게요. 빈칸 4문제 있죠? 순서 2문제 있죠? 삽입 2문제 있죠? 총 8문제인데요. 8문제 다 오답률 10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정도로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어려웠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어휘는 어휘인데 논리도 알아야 돼. 문장도 길었어. 할 게 많았던 어휘 문제였어요. 물론 이것도 있지만 지금 대다수가 빈칸 순서, 빈칸 삽입, 순서 빈칸, 빈칸 삽입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진짜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요거는 이제 저의 실수이기도 해요. 제가 순서 문제풀이를 할 때 항상 BC를 봐라 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2020년, 2015년부터 20년까지 5개년, 16년부터 20년까지 5개년을 봤을 때 2017학년도 6월 37번만 1번이었어요, 답이. 한 문제만. 그때가 있고 나서 5년이 이후에 흘러서 지금 이번에 1번이 나온 거예요. 그 예측이 불가하죠. 하지만 제가 이번에 반성한 건 뭐냐면, 진짜로 그 전까지 1번이 안 나왔다 해가지고 평가원이 1번을 안 낼 이유는 없어요. 언제든지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바꿔먹게 됐습니다. 이해됐죠? 요거 때문에 어려웠고,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빈칸 정답을 1번으로 찍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과거에 우리가 해석이 안 되거나 논리 파악이 안 되면 1번 찍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1번 답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1번 답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찍기가 불가능한 빈칸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 드냐면요, 작정하고 평가원이 문제를 냈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왜 그랬냐면 보세요. 2019학년도에 6월 38번 삽입이 답이 1번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1등급 비율이 4%였어요. 세요 안 세요? 셌죠. 단지 1번을 답으로 냈다고 해서 뭔가 어렵다 싶다를 얘기하기 전에 그 시험 자체가 갖는 이 어떤 1등급 비율이 너무 작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만 내면서 이것만 어렵게 만들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다 죽여버려야겠다. 다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1번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021학년도 9월 29번 답이 1번이었어요. 1등급 비율 5%에서 6%.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1번을 낸다, 우리의 상식을 깬다,
우리 어떤 편견을 정말 배신하는 문제를 낸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요게 어려웠던 이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아직 그 전에 보세요. 자, 요게 보기 1번이 답이었던 A, C, B가 답이었던 이번 문제였어요.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근거 있었어요. 랜드마크 있어서 랜드마크를 시작하는 문장이 있었고 랜드마크를 통해서 distance, 죄송합니다. 어디죠? 여기. distance. 여기 보이죠? 그쵸? 랜드마크 시작해가지고 distance 연결되고 distance 연결되고 그 다음에 distance 간에 어떤 차이가 있다 해가지고 불균형, 차이 이렇게 돼가지고 연결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 근거가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진짜 어려웠으면요, 이런 게 잘 안 보였었어야 되는 거예요. 응집성도 없고 근거도 잘 안 보였어야 되는데 잘 보이는 거였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ACB 아니야? 라고 생각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답을 찍지 못한 거예요. 왜? ACB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저도 책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건 이따가 대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였고요. 세 번째, 긴 문장 해석. 제가 솔직히 이건 제가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교재는 해석을 되게 강조하는 교재예요. 우리의 테스트는 해석을 되게 강조하는 테스트입니다. 해석을 저는 정말 영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24번이거든요. 원래 평균적으로 이 영어 지문의 문장 수는요, 한 지문에 8문장에서 9문장이에요. 근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의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각 문장이 갖는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긴 문장을 표시해 봤어요. 제목이라고 하는 거는 첫 문장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건 옛날 문제였고 적어도 2개의 문장, 3개의 문장의 어떤 흐름, 전반적인 어떤 구조, 일반화 시켜서 답을 내는 게 원래 일반적이에요. 근데 보시면 2개 해석하는데 거의 지문 전체, 절반 이상을 읽어야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해석이 안 되면 풀 수 있었을까요? 네, 풀 수 없었던 거죠. 다음 볼게요. 29번. 자, 정답 위치에, 답이 5번이거든요. 5번 위치에 문장이 되게 길었어요. 또 포인트가 뭐냐면 잘 보세요. 자, discovers가 맞냐? discover이 맞냐? 라고 보려면은 to C와 병렬인지 bears와 병렬인지를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문으로 알 수 있어요? 해석을 해봐야 됩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법 문제인데 해석을 시키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자, 어휘 문제. 이거 답이에요. 답에 이 중에서요, 가장 긴 문장이 들어갔어요. 해석이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다음. 빈칸이에요. 문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번은 짧아요. 하지만 요 4개가요, 전체를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문장 길어요, 짧아요? 겁나 길죠. 오답률 1위였습니다, 이게. 맞나요? 아니구나. 아까 앞에 거구나. 그렇죠? 아무튼 오답률이 높았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긴 문장들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자, 빈칸이에요. 자, however 보면 제가 W 체크 하나요, 안 하나요? 중요한 문장이라고 하죠. 근데 그 문장이 길어요. 해석이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잘 보시면 지금 해석하실 때 여기에 되게 장소 이동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장소 이동이 처음 시작된 문장이 이 문장이었어요. 근데 이 문장이 기니까 해석이 잘 안 되니까 근거를 못 얻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지문 있잖아요. 지금 가져온 지문. 여기에 80%가요. 다 아까 말했던 오답률 베스트 10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게 실제 문제입니까? 해석입니까? 생각해보세요. 다음. 자, 제거 문제예요. 제거 문제를 제가 풀어드린 분도 있고 안 풀어드린 분도 있겠지만 제거 문제는요. 주제를 잡아야 돼요. 주제를 빨리 잡아야 주제와 1번을 비교해서 소거시키는 거고 주제와 2번, 주제와 3번, 주제와 4번, 주제와 5번을 비교하는 건데 주제를 안 할 수 있는 문장이 긴 문장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걸 제일 잘못 푸는 분들이요. 3번, 4번 비교하고 4번, 5번 비교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못 푸는 거예요. 주제를 제일 빨리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 주제 자리에 긴 문장이 들어온 거예요. 됐죠? 다음. 네, 답이 5번이었나요, 이거? 네. 문장 길죠?
문장 삽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장의 앞과 뒤를 비교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근거 같은 거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근거를 알려면은 앞에 문장을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장이 눈에 안 들어와. 너무 길어가지고. 이해됐어요? 제가 해석을 강조하지만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됐습니까? 다음. 자, 요거 어렵다고 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얘가 답이었어요. 겁나 길지 않아요? 단락이 2개인데 제가 하나만 아래를 잘라온 거예요. 근데 한 단락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한 문장입니다. 거기다가 이 가로가 들어갔어요. 이러니까 이해가, 독해가, 해석이 쉽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번 6월이었어요. 이 정도는 원래 그 전까지는 안 나왔었거든요. 이 정도로 긴 문장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어려운 게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다음. 당황시킨 단어라고 했는데요. 보세요. 단어가요.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걸 다 하신 분 있나요? 물론 이 중에 절반은요. 이 지문 아래에 이 약간 이렇게 주석으로 달아놨어요. 다 알려주는 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작년에 직접 연계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6월에 체크해줬던 단어 있죠. 주석으로 있었던 단어는요. 수능에 주석으로 안 나와요. 물론 직접 연계 아니어서 뭐 있던 문장이 지문이 나오겠냐마는 이 단어는 나올 수 있잖아요. 단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나오는데 단어의 뜻이 안 나온다고요. 근데 이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다. 여러분이 솔직히 이게 울세라는 뜻인데 문제를 딱 푸는데요. 첫 문장 이게 나왔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아래를 참고해야 돼. 아래 참고하면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래 보면서 긴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왜? 신경을 써야 되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부분이 필요했는데 그런 게 좀 쉽지 않았다. 이것도 정말 답의 핵심이었죠. 물론 여기가 이제 그 ACB가 나왔던 이제 순서 답이긴 한데요. 만약에 그걸 맞춘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단어까지 알아야 됐을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단어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려웠던 이유는 또 문제의 무게 변화라고 했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법 문제가 우리가 어법 문제를 되게 쉽게 푸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3점짜리였어요. 근데 앞으로 이게 2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앞으로가 아니라 6월에 바뀌었죠. 그리고 그 3점짜리가 주제로 갔어요. 그리고 주제 중에 가장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좀 주제, 대입학, 또 해석의 문제죠. 글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어법도 보기 5번이 해석으로 풀 수 있는 거였고 주제도 해석을 잘해야지만 객관적인 파악이 가능한 거였고 쉽지 않았죠. 다음, 어휘에서 장문 어휘라고 했는데요. 원래 3점짜리가 어휘 30번이었어요. 짧은 어휘. 근데 긴 어휘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긴 어휘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근데 그게 3점이래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작정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개만 어렵게 한 게 아니라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마지막이에요. 6번째. 자, 보이지 않는 EBS라고 했는데요. 직접 연기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다 생실력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만 같았어도요. 공부했으면요. 적어도 한두 개는 보여요. 적어도 한두 개는 보자마자 찍고 가요. 시간 4분을 아꼈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이제. 다 해석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하지만 친근함은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 제가 솔직히 영어랑 영문도 다 풀었잖아요. 다 풀었던 걸 다 기억을 살려가지고 여러분들 이 수업했던 거 기억을 살려가지고 제가 봤던 것 같은 어떤 소재들을 적어봤어요. 여러분도 보신 적 있을걸요? 아동, 스포츠, 과학 다 볼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물론 이게 6월의 전체를 다 포함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죠. 우리가 한 번도 안 본 지문만 나온다고 한다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EBS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소재에 대한 이해는 하고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래도 EBS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려웠던 이유예요. 이래서 어려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지금까지의 어떤 1번부터 6번이 어려운 점이었다고 한다면 1번부터 6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 자, 모의고사 문제풀이 할 때요. 제가 가끔은 어법풀이도 했었고 주제풀이도 했었고 도표도 풀었을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모의고사 풀이에 대해서는 무조건 빈칸이랑 순서랑 삽입만 풀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 교재 있죠. 기본 교재 할 때는 제가 다양하게 제가 해설할 수 있지만 모의고사는 평가원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어렵게 내는 포인트는 평가원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평가원 문제는 이 세 가지 가장 어려운 유형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제가 지금 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어떤 책이냐면 사피엔스2예요. 사피엔스3도 나올 거고 다 여러 개 나올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제가 만드는 모든 문제는 순서 문제에 ACB가 나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처음 푸실 때 ACB에 대한 어떤 배제를 절대 하지 않도록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 ACB에 대한 어떤 답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 ACB는 아니에요. 하지만 3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순서 바꾸는 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9월을 보실 때는 ACB에 대한 강박도 올려주고 그리고 순서를 자연적으로 많이 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응집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 마찬가지예요. 삽입 문제에도 1번 가능성 배제하지 않겠다. 아까 표로 글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1번이 나왔을 때 1등급 비율이 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번이 삽입 문제로 나온 그런 문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다고 한다면 잘 가져와서 여러분들 풀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솔직히 말하면요. 2등급까지는요. 어려운 문장 해석이 다 돼야 됩니다. 2가 되고 싶으면요. 솔직히 스킬 다 떠나서요. 그 어려운 문장이요. 어렵게 보이면 안 되고 그 해석이 빨라야 됩니다. 일단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지금 월요일에 몇 명 친구들과 함께 해석을 훈련하는 게 있어요. 이게 계속돼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테스트를 보실 때는 보통 페이퍼 테스트를 봐요. 해석을 글로 씁니다. 하지만 말로 하지 않아요. 두 개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해석을 글로 쓸 때는요. 이 부분이랑 저 부분이랑 막 껴맞춰요. 막. 그래서 상황을 판단해. 이야기를 지어내. 그래서 정리를 해요. 그 시간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학생들 모였을 때 해석을 시키잖아요. 해석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 압박감도 있을 뿐더러 원래 시험 볼 때 압박감이 좀 있잖아요. 압박감도 있을 뿐더러 해석을 바로바로 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껴맞출 시간이 없어.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해야 실제 실전으로 문제를 푸실 때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화시키고 좀 더 자세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5시부터 7시까지인데 8시까지 할 수도 있고 9시까지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5시부터 뭐 9시까지 있으면요. 시간 되실 때 오시는 거예요. 참여했다 가시는 걸로. 5시에 와서 6시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제가 만약에 수요일에 어떤 모의고사를 보는 시간을 따로 빼가지고 원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이 앞에서 한다든가 밖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시간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잡냐 못 잡냐가 우리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1등급은 또 다른 문제예요. 네. 또 다른 걸 또 더 많이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요 해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더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네 번째 단어인데요. 단어를 지금 솔직히 말하면요 제 반에서요 단어 시험을요 단 한 번도 불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 통과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점을 커트라인으로 안 했어요. 항상 뭐 3개. 지금 생각하는데 통과하신 분이 있긴 하네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1부터 80까지 다 본 사람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 우리한테 지금 우리 힘들게 한 단어는 어려운 단어예요? 쉬운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는 경선식의 뒤에 있어요. 그걸 통과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외우셔야 돼요. 1부터 80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1부터 80 파생어를 외워도 되고요. 여기 나온 대로 단어장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월에 나왔던 그 지문 소재가요. 똑같이 다른 주제를 가지고 그 소재가 그대로 수능에 나올 수도 있다고. 그리고 6월에 그 표시가 주석이 달렸던 그 단어가요. 똑같이 나와서 주석이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럼 평가원에 대한 단어를 암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 단어가 없이 하면 안 돼요.
경선식 영단을 다 외운 다음에 그 다음 추가로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게 되면은 좀 더 보완할 수 있고요. 덜 떨릴 수 있고요.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만약에 해석 클리닉을 하잖아요. 근데 해석 클리닉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1시간만 하고 나머지 1시간을 단어를 혼자 외우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월요일 날 시간이 될 때 아니면 다른 시간을 낼 때 그때 와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잘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해결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됐죠? 다음. 자, 마지막인데요. 꾸준한 EBS 풀이. 아까 소재를 봤을 때 여러분이 친숙했으면요. 문제를 많이 푸신 거예요. 근데 친숙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시험 문제가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생긴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계속 풀어주셔야 되고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시험 볼 때 시간이 많이 모자랐다고 하거든요. 실제 모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다 어렵게 냈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판에는 이민규쌤 모의고사를 다 4개 만들어서 15회 모의고사를 다 풀 거예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계속 풀 거예요. 막판에. 그러면 자연스럽게요. 시간을 지키는 훈련은 돼요. 하지만 그 시간이 되기 전에 더 연습하면은 더 시험 점수가 많이 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고 저랑 같이 하는 모의고사 풀이 그 시간은 꼭 채워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6월 이번에 어려웠어요. 솔직히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요. 6월 시험 못 봐서 나간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아직 한 명도 안 나갔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6월이 쉽게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성적이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잘 나왔겠죠. 기분 좋았겠죠. 근데 문제는 영어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1등급이 나오잖아요. 2등급이 나오고 나면요. 자기 등급을 채웠기 때문에 선생님 고마워요. 안녕. 다른 과목 했을걸요. 근데 그리고 수능이 어렵게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공부 시간이 있었어. 근데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다른 과목하고 쉬었어. 그 수능이 망하는 거예요. 100% 망합니다. 근데 이번에 어렵게 나왔어요. 물론 1등급 사수하신 분은 잘하는 분이지만 그게 아닌 분들도 내가 느낄 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너무 어려웠어. 근데 이게 수능인가요? 수능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대책을 찾으면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수능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6월이 더 필요한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놀라게 했고 저도 더 정신 차리게 했거든요. 이해됐습니까? 지금 6월이요. 베스트예요. 저한테는 여러분들한테는. 이해됐죠? 지금부터 달리면 돼요. 잘 하실 수 있고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조건 책임지고요. 제가 시간을 얼마나든지 더 투자해가지고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저를 믿으시고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고생했고요. 지금